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원금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이었다. 무상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정산 문제로 환수를 당했다.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어떤 돈은 원칙적으로 안 갚아도 되지만 잘못 쓰면 환수됩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정부 정책자금과 무상지원금의 차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 관점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정부 정책자금이 정확히 어떤 돈인지. 둘째, 무상지원금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셋째, 사업자 입장에서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정부 자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정부 정책자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조건이 좋은 대출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거나 상환 기간이 길거나 거치 기간이 있거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빌리는 돈입니다. 원금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표현 때문에 공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책자금의 본질은 융자, 즉 대출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의 핵심 특징 5가지. 첫 번째,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 하락, 채권 추심, 압류와 같이 일반 대출과 동일한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둘째,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투자, 운전자금, 창업자금, 공장 설립자금처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 재무제표, 부채 수준, 담보 가능성, 보증 여부 등 이 회사가 나중에 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넷째, 정책 적합성도 함께 심사합니다. 업종, 고용 효과, 지역, 성장성, 정책 방향성과의 부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을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투자 유치나 추가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지원금은 어떨까요? 무상지원금은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라고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 형태입니다. 창업이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고용, 환경 개선, 설비 개선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무상지원금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환 의무는 없지만 그 대신 정산 의무와 수행 의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지원금의 핵심 특징 5가지. 첫째,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정산과 결과 보고까지 제대로 완료하면 보통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셋째, 용도의 사용이 가장 위험합니다. 승인받은 항목이 아닌 곳에 지출하거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산이 맞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십니다. 넷째, 부정수급이나 성과 미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서류 허위 작성, 이중 청구, 허위 증빙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결과죠. 다섯째, 회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장비나 설비 구입에 쓰이면 자산으로 반영되고 인건비나 마케팅비처럼 집행되는 항목은 보조금 수익 또는 기타 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아니라 수익 또는 자산, 성격으로 잡힌다는 점이 정책자금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이 두 자금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무상지원금은 제대로 수행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리스크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의 심사는 재무상태, 매출 안정성, 부채 부담, 담보, 보증 가능 여부, 실제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핵심 질문은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가 가능한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지원금은 아이템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정책 효과, 팀 역량,
과제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핵심 질문은 이 사업에 세금을 투입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지원금은 리스크가 없고 정책자금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리스크는 상환 부담이 있고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현금 흐름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체 시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상지원금의 리스크는 부채는 아니지만 정산 실패, 증빙 부족, 용도의 사용, 보고서 미제출,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상환 리스크, 무상지원금은 정산 환수 리스크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기 창업자 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상지원금 먼저 검토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지원금은 받는 것보다 받고 나서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산, 증빙, 사업계획 이행, 결과 보고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 또는 확장 단계의 기업이라면 생산 확대, 설비 투자, 운영 자금 확보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정책 자금 활용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무상지원금은 보통 특정 과제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큰 규모의 운영 자금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금리 정책 자금이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는 더 적합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무상지원금만 쓰거나 정책자금만 쓰는 경우보다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합입니다. 시제품 개발, 마케팅, R&D, 무상지원금으로 진행하고요. 생산 확대, 설비 도입, 운영자금, 정책자금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성장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은 부담을 줄이는 역할, 정책자금은 속도를 내는 역할로 조합하는 이 전략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좋은 조건의 대출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고 부채로 잡히며 상환 능력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무상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입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수행, 증빙, 정산, 보고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 사업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게 공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 회사 상황에 맞는 자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산 중심의 과제를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시설 투자가 필요한지 마케팅이나 시제품 예산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받는 순간만 좋은 게 아니라 받은 이후에는 회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 창업 지원, 사업 운영에 관련된 실무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확인하고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